다음 세대 멘토링 토크쇼 톡톡보유2 너의 희망이 되어줄게. 각 분야의 전문 멘토들이 다음 세대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아주 특별한 토크쇼 톡톡포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 멘토님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의 관심 주제일 거예요. 바로 취업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 주제에 정말 딱 맞는 멘토링을 해주실 스페셜 멘토님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네, 취업 컨설팅 전문가십니다. 가인지 캠퍼스의 김경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섭외를 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셨다는 건 취업 컨설팅에 관련해서는 국보급 실력의 소유자라는 것이 분명한 거거든요. 네. 네, 어떠십니까? 오늘 스페셜 멘토로 톡톡포유와 함께하신 그 소감을 좀 네,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담이 됩니다만 현장에서 만났던 청년들과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청년들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네. 오늘 케이스를 이야기해드리면 나름대로 얻어갈 소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기대하고 보시면 얻는 것이 있을 겁니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굉장히 네. 코스 있고 네. 침착하십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들이시죠. 취업 준비로 고민 중인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수줍은 모습인데요. 네, 요즘 청년들을 삼포 세대라고 부른다는데요. 네. 참 안타까운 단어예요. 네. 2011년에 생긴 이 신조어의 뜻이 뭐냐?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말이래요. 네, 그 삼포 세대가 포기한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연애, 결혼, 출산. 왜 다음 세대가 이 세 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느낌 오시죠? 네, 저 느낌 왔어요. 그 취업이 안 되니까 다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청년들의 고민 1순위가 바로 취업이라고 하는데요. 청년들한테 고민이 뭐냐고 물으면 응답자의 절반이 취업이라고 대답한대요. 맞아요? 유유. 네. 네, 지금이야 뭐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셨지만 우리 멘토님들도 예전에는 그 취업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차영아 목사님은 좀 다양한 직업을 거치셔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네, 맞죠. 네. 네. 새로운 직업 가질 때마다 가장 힘든 건 무엇이었고 또 결정하시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취업, 이게 네. 무언가를 내가 이제 결정을 할 때, 그래서 나 유학 갔다 왔는데, 네.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의식이 저에게서 굉장히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상담 공부를 했다라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센터, 좀 죄송하지만 아주 조그만 복지관에서 사람을 치료하나, 또 메디컬 센터에서 사람을 치료하나,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유학 갔다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조그만 작은 곳 복지관에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라는 아주 못된 생각을 했던 것이 제가 가장 많이 취업을 하면서 걸림돌했었고 또 그러면서 많이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못된 생각을 한 거죠. 그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러니까 잡을 갖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 내가 목표한 것에 대해서 정말 그 가치를 누려야 되는데 나는 이제 이 정도 뭐 이런 쓸데없는 아무래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절절한 신앙이셨으니까 그때도 그런 어떤 그런 싸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네. 사람 앞에 너무 고민하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런. 네. 우리 김경민 대표님 예나 지금이나 취업은 청년들에게 가장 큰 숙제이고 고민일 텐데요. 하지만 그 고민의 깊이와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취업의 문제는요. 아주 작게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높게 보면 자아를 실현하는 문제까지 이게 복합적이 돼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월드컵 시대 이전까지 그때는 일자리가 늘어나던 세대였어요. 근데 월드컵 이후에는 최초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학교 다닐 때요. 1, 2학년 때 공부하면 야단 맞았습니다. 이게 뭐 정신 못 차리고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 4학년 때 조금 공부하고 웬만한 준비를 하면 웬만한 일자리를 다 들어다는 세대. 아마 이 방송을 부모님 세대가 보고 계실 텐데 복 받으신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그렇게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는 세대가 끝났습니다. 맞아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과거에는 웬만한 사람, 그러니까 표준화된 사람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골라가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차별화된 사람이 되어 있어야 골라가는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와. 지금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의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와. 개별화돼 있고 각각 차이가 다릅니다, 이게. 와. 같이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아이고. 그게 아마 과거랑 지금의 가장 큰 차이, 어렵다. 큰 핵심이고 부모님과 자녀 간에 이게 생각의 차이도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맞습니다. 취업 때문에 자녀분들이랑 어른분들이랑 부모님들이랑 갈등도 또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네, 어렵네요. 네. 청년들의 고민 1위 취업. 다음 세대들에게 취업이 왜 가장 어려운 고민이 돼버린 걸까요? 그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취업이 정말 어려운 시대죠.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뭐 회사원 이런 거 하려고 다들 학교에서 전교 1, 2등에서 좋은 대학교 나와도 취업하기 위해서는 2년 반, 2년 정도 취준생의 그 기간을 거치는 걸 보고 아 진짜 요즘 취업하기 어렵구나. 어떤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자기가 그쪽이랑 관련되지 않은 대로 취업을 한다면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혼자서 하기엔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한 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중소기업 같은 데는 찾아보면 갈 데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는 업무에 기대하는 그 급여에 비해서 너무 적게 받고 야근도 많이 하고 저녁 있는 삶을 원하는데도 그런 것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혼자서 준비를 하려면 정말 힘든 게 이제 취업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작지만 도움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이렇게 톡톡포유가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 나와 오신 청년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공감되는 거 나눠주실 분 어떤 분 먼저 나눠주시겠어요? 자격증 얘기에 되게 많은 공감을 했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자격증을 많이 따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확실하게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게 없어서 그냥 친구들이 따는 자격증을 보면서 아, 나도 저거 따야 되겠다 하면서 약간 확신 없이 그냥 따라가려고 자격증을 따는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오늘 이 스튜디오에 나온 청년들 중에서 그 무교인 친구가 2명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 CTS 건물에 들어오시기 어디 계세요? 어려웠을 텐데 네. 어디 계세요? 두 분. 여기 두 분. 네네네. 지성아 청년, 성아 씨는 취업에 대해서 뭐가 제일 큰 고민이에요? 저는 좀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2년 정도 휴학을 했다가 작년에 복학을 해서 현재 3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취업이 너무 늦게 되는 건 아닌가, 너무 늦은 건 아닌가란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그 VCR 봤던 것처럼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게 그 하나님 안에서 꾸고 있던 꿈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꿈들이라도 많이 꿨었는데 이제 저도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이라서 그 방학 동안 그 회사 실습을 2개월 정도 했거든요. 인턴 같은 거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현실이라는 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제가 그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쫓아간다는 게 되게 공상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친구들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든 잘하든 상관없이 이렇게 어떻게 이제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회사를 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야 돼. 아직 시간이 필요해라고 하는 게 되게 공상 같고 철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께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영상 속 청년들과 이 스튜디오에 나온 청년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셨는데요. 우리 멘토님들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으신지 우리 차영아 목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 어떤 면에서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것을 한번 잡으로 본다면 직업군으로 본다면 나름대로 저는 이제는 이제 제 목표에 이제 달성이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목회자라는 이 어떤 내 잡을 찾았어요. 내 비전을 찾았고 내 종착역에 왔어요. 그런데 이 종착역에 오기까지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목회자가 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좀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목회자가 되려면 왜 하나님 이렇게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쓸데없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저는 교육학 공부를 했고요. 기독교 교육이 아니라 그냥 교육학, 또한 교육 심리학, 그리고 세상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뭐 신약, 구약, 조직학 이런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하는데, 전 세상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오다 보니까 너무 아쉽다. 저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해서 결국 난 목회자가 될 건데 내가 왜 이랬지?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한 해, 두 해 하다 보니 이렇게 내가 과거에 교육학을 공부했던 것이, 심리학을 공부했던 것이, 또 내가 세상에 일을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조각조각 필요한 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 너무 좀 쓸데없는 거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스펙을 쌓는 것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스펙 쌓다 인생 다 끝난다. 쌓지 말자 하는 사람들이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은 스펙을 쌓을 때 시간 낭비인 거 아닌가? 그런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다 그것은 너무 유익이 돼요. 지금은 필요가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재미를 느끼고 제일 중요한 거,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내가 단순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바코드 찍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거기에 계신 사장님과 거기에 계신 관계를 맺게 되면 참 많은 걸 배우고 나와요. 어른들과 같이 지내면 많은 걸 배우고 나면요, 언젠가는 그건 반드시 쓰여요. 그래서 일을 하러 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러 가지 마시고 관계를 맺으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한 달을 아르바이트를 해도 뭐 1년을 하도 그 모든 시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많이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중요한 사람 만나요. 거기서 또 다른 길이 열려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걸 해야겠다. 아직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20살 같거든요. 네. 20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한하게 펼쳐져 있어요. 무조건 만나고 수용하고 배우고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좋아하는구나.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더 집중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네. 정말 관계가 중요하죠. 네. 20대 때는 정말 많은 걸 도전하시고 관계 맺고 배우고 하면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네. 그렇죠? 네. 한동현 대표님은 어떤 청년의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들어오셨나요? 네. 저도 경험으로 보면 제가 이제 경영학과거든요. 경영학과여가지고 이제 그 경영학과면 그 친구들이 한 반 정도가 거의 비슷한 공부와 비슷한 준비를 해요. 네, 거의 시작할 2, 3학년 때 무슨 공부하는지 아세요? 뭐요? 회계사 공부를 합니다. 회계사 공부를 해요. 이제 회계사가 저도 이제 부모님 얼마나 회계사라고 엄청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되게 안정적이고 좋고 막 이렇게 한. 근데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책도 막 사고 하고는 이제 너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람 만나서 좋은 영감을 받고 지적 자극받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누가 강연 오면 명함 받아서 스토커처럼 연락해서 또 만나고 이야기 듣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그걸 지금 직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정말 제 마음에 했던 건데, 근데 또 다른 쪽 반대쪽 이야기로는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라 10년 후에 없어질 직업 순위가 나왔는데 1위가 회계사. 와, 그럴 수 있죠. 1위가 회계사 세무사인 건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전산으로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 10년, 20년 전에 공부하던 친구들은 그 생각을 전혀 못했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죠. 예측이 다 틀렸던 건 거예요. 저도 역시. 근데 저는 제 마음의 느낌에 충실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길을 갔을 수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여기서 딱 얘기한 건 뭐냐면 이런 생각과 느낌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취업에 직전에 가면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점점 안 듣고 외부의 생각들이 자꾸 주입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이게 좋다더라, 이거 하면 좋다더라 이런 생각이 자꾸 주입되니까 이 생각이 자꾸 조정당하는 거예요. 근데 조정당한지도 몰라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습 갔더니 마음의 느낌이
마음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느낌들, 마음의 흐름 이런 느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데 누가 부인을 하겠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충실해서 그 마음을 자기가 리스펙트하고 존중해서 마음을 따라서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제가 얘기 못 해줘. 그렇지만 마음을 따라가면 정말 자신은 행복하고 자존감도 세워지고 그 길로 갈 수 있고 정말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경민 대표님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취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뒤집어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입니다. 그렇죠. 취업도 결국은 취업을 당하는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 기업 관점에서 그러면 채용을 어떻게 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어느 한 유통회사의 면접을 대행해주고 관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학년 파괴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2, 3, 4학년 모두 다 지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명씩 이렇게 5분씩 면접을 보기 시작했는데 한 친구가 저희 출입구부터 삽을 들고 들어왔어요. 유통회사의 채용인데 농업도 아닌데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니까 삽을 들고 오는데 정말 입구부터 의자까지 이렇게 삽질하면서 왔어요. 폼을 잡으면서 온 거죠. 그리고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니까 안 앉아도 됩니다. 이러면서 저는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유통 개발에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멋지다. 해병대 출신이기도 했어요. 그 친구는 채용을 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체력 네. 때문에 채용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여야 될지를 자기 자신을 탈 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죠. 한 친구가 더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남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거죠. 백화점 매대에서 양말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아까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쌓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양말을 팔 때 오른쪽에다 놓고 팔아보고 고객 동선 왼쪽에다 놓고 팔아보고 양말에 폴리백 비닐을 벗겨서 팔아보고 입혀서 팔아보고 멘트를 양말이 5개에 10,000원 외쳐보기도 하고 그냥 가까이 놔보기도 하고 너무 좋다.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기업의 관리자들은요 항상 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이 고민을 하고 실무자들이 이 고민을 안 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들이 면접관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채용을 지원한 사람들이 자기가 현장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스펙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할 때 취업을 잘하는 비결이 있다. 그게 첫 번째가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그 기업의 말단에는 반드시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한 달이라도 해보고 그 말단에 있는 그 말단 사원이 있어요.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 노하우를 알려줘요. 언제 채용이 있다. 우리 회사 채용할 때는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 알려줍니다. 물론 관계를 잘 쌓아야겠죠. 미워 보이면 얘기 안 해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취업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뭘 중요하게 볼까. 그리고 거기에 맞게 내가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과거에는 취업을 이야기를 할 때 일회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한번 취업하면 그 이후에 내 삶은 조직 안에서 커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005년도 통계입니다. 오래된 통계인데 우리나라 생사직 제외하고요. 생산직 제외하고 사무관리직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장을 취업을 기대하는 그 직종에 있어서 평생 동안 평균 이직의 횟수가 몇 번일 것 같으세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평균적으로 당시에는 7번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평균 직장 경력이 30년 잡았을 때 5년에 한 번씩은 이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멘토님들께서도 그 정도 이상은 다 하신 거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지금의 통계는 없습니다만 7번, 8번뿐 아니라 10번 이상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때 내가 취업한다고 볼 때 일회적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최소한 내가 평생 취업을 7번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그게 내 스펙과 맞고 일관성도 생기고 성공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여겨야 될 것이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 세대에 있어서도 자녀가 한번 좋은 데 취업하면 평생 가겠다? 이건 이제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이고 지금은 계속 자기 취업을 관리하는 시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녀와 대화를 해야 이게 좀 맞아가는 대화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장강호 목사님은 어느 청년의 이야기가 확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다 와닿고요. 네.
VCR도 너무 와닿더라고요. 네, VCR에 VCR. 관련된 내용들 중에 뭐 전교 1, 2등 했는데 나와 보니까 역시나 취준생이었다. 뭐 이런 것들이나 확실히 세상 안에 그 학교에서 보호될 땐 몰랐는데 세상 밖에 나와 보니 아 정말 체감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저도 어릴 때 워낙 음악하는 게 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교를 고등학교 때 중퇴를 하고 이제 음악을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저는 기획사 들어가면요 다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안 해주고요. 오히려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자기가 개발할 수 있도록 그냥 열어놓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자기가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걸 어릴 때 되게 좋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그 불안함의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면서도 또 자격증도 한 9개 정도 따놨어요. 불안하니까. 예, 불안하니까 뭐 운전면허 다 따놓고 뭐 하다못해 버스 면허까지 다 운전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따놓고 장례지 도사부터 시작해서 뭐 연애 매니저까지 정말요? 다 따놨어요. 그런데도 불안함은 해결이 안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나중에 언제 빛을 발했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결혼할 때 빛을 발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미녀와 결혼했거든요. 기독교 신문에 미녀와 야수 결혼하다 이런 신문의 그 기사가 뜰 만큼 굉장히 미녀 사역자가 결혼했는데 저희 장모님한테 면접을 할 때 저희 장모님이 대학원까지 나온 친구들도 거들떠도 안 봤어요. 저희 와이프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를 중퇴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짤까 고민을 하다가 그 교회를 제가 사역을 그냥 갔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가서 어릴 때 제가 어떻게 살았고 제가 자격증을 몇 개를 땄고 어린 시절 이렇게 제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나서 군대를 제가 연예인 되고 싶어 하면 군대를 갔는데 물론 문선대는 못 갔지만 군대에서 제가 연극도 하고 막 뮤지컬도 가리키고 찬양대 봉사도 하면서 지금까지 커왔던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쫙 했어요. 간증으로. 간증으로. 예. 그래서 나중에 어머님 면접을 할 때는 어머님이 하실 말씀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 배경을 다 아니까. 너 그래 고등학교는 그래 내가 들었지. 너 방황 그때 방황도 들었지. 근데 뭐 먹고 살 거야라는 얘기를 제가 이미 다 간증을 해놓으니까 검증이 되신 거예요 마음에서. 사실 세상에 나오는 게 두려운 것보다 세상 속에서 내가 이제 나온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시간들이 지금은 두렵지만 지나가 보면 이 과정 안에 내가 열심히 땀 흘렸다면 그냥 주저앉아서 방황하거나 주저앉아서 고민하는 시간보다 우리가 계속 땀 흘리는 시간들을 발휘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누군가에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에 대해 돌아오더라고요. 삽질만 했는데도 그 열정이 그래 너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존재는 아닌 것 같아. 제가 자격증 10개를 내놓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자기 딸 굶어 죽이진 않을 것 같다고. 분명히 음악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지금 제 사역에 관련된 것도 아니었음에도 허투루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열심히 사는 친구구나. 우리 딸만큼은 잘 먹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확신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두렵겠지만 지금 우리가 땀 흘리는 게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확실히 얘기가 정리가 되는 게 이 목사님들께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고 맞습니다. 그 모든 게 스펙이고 아멘, 그래서 아멘.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의 스토리에 관한 어떤 이야기였고 우리 한동훈 대표님은 나 자신의 소리에 듣는 거. 그리고 우리 김경희 대표님은 진짜로 취업하는 방법, 기술적인 이 장르가 딱 명확히 나눠져요. 정말 명확합니다. 생각났어요. 네, 아니, 오늘 너무 딱 명확히 지금 포지션이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믿는 청년들과 믿지 않는 청년들이 함께 있어요. 이게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네. 그 취업 문제로 고민에 빠진 청년들의 이야기가 톡톡푸 우리 제작진 앞으로 전국에서 도착해 있는데요. 네,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배달된 여러분의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송민아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 송민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이제 곧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니 막막하기도 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제 친구들은 스펙을 쌓느라 난립니다. 토익 학원, 컴퓨터 자격증, 한자 자격증에 한국어 시험 등등 밤늦게까지 스터디를 합니다. 옆에서 저도 괜히 마음이 조급해져서 친구들 따라 스펙을 쌓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점수에 맞춰서 학교를 왔고 점수에 맞춰서 학과를 지원했고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친구들이 하는 거에 맞추다 보니 열심히 하게 되지도 않고 시간만 허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길로 가야 하나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그러다 일본어에 대한 마음을 갑자기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모가 알고 있는 지인의 회사에 자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곳인가 싶기도 하고, 친구들의 스펙 쌓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스펙 쌓기가 꼭 필요한가요? 스펙이 성공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민 종합 세트 같은 느낌이죠? 네, 취업 고민 종합 세트. 요즘에 정말 이렇게 치열하군요, 스펙 쌓기에. 우리 때보다는 훨씬 치열한 것 같아요. 네. 저희 때도 물론 그렇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말. 시대이신가요? 저도 좀 먹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맞아요. 이 정도는 네. 아니었는데, 참 그 뭘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 남들이 하니까 스펙 쌓기에 따라가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정말 명확하죠. 우리 한동원 대표님. 네, 이 성공하는데 스펙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무분별한 이 스펙 쌓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네. 그 사실은 스펙이란 말이 이제 제가 대학교 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진화된 말인데 사실은 그때는 약간 이런 스펙 쌓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었거든요. 재미가 있고 네. 대외 활동하면 재밌고 그랬는데 지금은 학생들에게 되게 불안을 없애는 행위이지만 더 불안을 가중시키는 약간 목마를 때 소금물을 더 먹는, 그래서 이 사람도 안 좋아지고 결과도 안 좋아지는,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스펙에 대해서 잘 정의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스펙이 아예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취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한 기업이나 공동체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고, 그 기준에 충족시키는 최소한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들은 잘 보고 이걸 선택하고 지원하는 자의 책임으로서 채워넣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 할지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채워넣는 것은 아까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더 큰 갈증만 오게 된다. 그래서 이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나 흐름을 보면은 예전에는 이런 스펙을 보는 트렌드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트렌드에서 조금 탈스펙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오히려 더 스펙을 많이 쌓으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스펙, 본인만의 스토리, 또 이제 본인만의 이런 물론 강점들을 좀 정형화해서 나타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면접 보거나 이럴 때 이렇게 딱 보다가 눈에 딱 걸리거나 좀 특별한 게 있으면 더 호기심이 가고 호감이 가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가 이런 흐름이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우리 김경민 대표님은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고객 관점에서 청년들의 고객이 기업 관점에서 가장 실질적인. 왜 스펙을 준비하는가? 고객이 원하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느 고객에 내가 맞출 것이냐 이게 결정이 안 되니까 일단 좀 따놓고 보자. 그래서 이제 스펙이라는 단어가 과거와 달리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건데요. 저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왜 스펙을 요구하느냐? 증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있던 조직에서 중국 진출이 아주 활발할 때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저 중국 가고 싶습니다. 뭐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 많은 주재원들을 보냈는데 제가 인사팀장으로서 그러시군요. 그러면 중국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물어보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최소한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기간이라도 있어야 이 사람이 중국을 가고 싶어 하는 거구나 라고 에비던스를 갖는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그 에비던스를 요구하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스펙을 준비하는 건데 증거는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이 목소리만 높인다고 채용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증거냐 스펙이냐 저는 이것은 일관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일관성이 없이 아까 버스 자격증도 따시고 뭐 잠수함 자격증 따시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가면 저는 그 패키지가 좋은 사윗감으로서의 패키지였신 것 같아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얼마나 이 사람이 우리가 속한 산업과 직종에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가 그 증거로 사실은 종이 스펙보다는 경험 스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산업에 내가 경험을 가지고 뭔가 성취를 이뤄본 경험 그것을 자신이 어필할 수 있는 표현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 그것을 보조적으로 하는 것이 종이 스펙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국가가요. 지금은 국가에서 NCS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NCS는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 그래서 채용을 할 때 이것을 반영하도록 정부 시책으로 경영자들에게 계속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펙을 보지 말고 관련된 역량을 봐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통하는 기업에는 이러이러한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으세요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대신 스펙은 보지 마세요. 그 결과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S기업, H기업 여기는 이력서에 그런 걸 적지 못하도록 하고 면접만 보는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요. 미래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쌓은 스펙이나 학과 학교를 입사 지원서에 넣지 못하게 될 날이 곧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대로 흘러간다면요. 그런데 변수는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듣고 나중에 책임은 못 집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만 종이 스펙보다는 경험 스펙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은 맞습니다.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이 스펙도 좋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진짜 내 것이 되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미나자매 사연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 되게 생각이 났는데요. 저도 보통 다 그렇지 않나요? 점수 맞춰서 대학 가고 점수 맞춰서 맞아요, 학교 정하고 맞아요. 그렇게 갔는데 저도 1학년 때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나 취업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원서를 다 냈어요.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원서를 내다가 다 떨어지고 지원하게 됐던 게 집 앞에 전봇대에 붙어있던 미스 인천대회였거든요. 네. 근데 그 미스 인천대회가 진이 됐는데 되고 나서 제가 처음 딱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 나 이제 인천에서 취직은 할 수 있겠구나. 사무직이나 비서직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보다 하나님께서 그 취업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저에게 그려주시고 저는 정말 취업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들로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취업 중요하지만 사실 취업하면서 그것만 쫓기보다는 정말 자신에 대해서 더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두 목사님께 질문을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미나자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스펙 쌓기가 꼭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아까 일관성 말씀하실 때 너무 동의가 되던 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의 이 시간들의 은혜는 일관성이었거든요. 버스 면허가 아니고 제가 PK라는 공동체는 거의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고 교회 안에 이런 문화사역 안에 모던 댄스를 처음 도입했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 논문들 중에 댄스에 관련됐거나 문화에 관련된 곳 가운데 저희 PK 이름이 많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20년 해왔던 시간 때문에 그다음에 뭐가 열렸냐면 어디 가서 원서를 넣어서 제가 교회 부교육자가 되려고 그러면 거의 너무 좋은 조건으로 다 합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네가 살아왔던 그 공동체를 향한 리더십의 그 훈련들이 어디 가서든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없었을 텐데 이 20여 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디 가나 아 장광우 대표, 아 PK 장광우 목사 저 사람은 검증할 만하지 한 영역에서 뭔가 개척을 했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었으니까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다 보면 길을 여시는데 우리는 취업 정도 생각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의 크기로 말하자면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열매의 비유가 있고 그 청지기로서 이렇게 양육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좋은 땅 영역이 있는 것 같고 가시밭 영역이 있는 것 같은데 뿌려놓고 보면 열매 맞는 부분, 열매를 많이 맺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잘 청지기로 갖고 오내는 게 좋은 일꾼이다. 전 그런 가치 갖고 일관성 있게 하다 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인생이.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영아 목사님. 저는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나 모두 다 승리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야.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들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아, 생과 사와 화, 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알파 시작점이 되어주시고 오메가 끝점이 되어주시지. 지금은 내가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야. 라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요. 고민도 주고 우리 로버트처럼 너 오른쪽으로 가. 아니 너 왼쪽으로 가. 아니 너 빨간 옷 입어. 파란 옷 입어. 이렇게 우리 결정하게 주지 않고요. 우리에게 고민을 하게끔 해요. 그럼 우리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그냥 결정해 주세요. 결정해 주세요. 그럼 저 그냥 따라갈게요. 저 왼쪽 갈까요? 오른쪽 갈까요? 근데 우리 지금 절대로 너 왼쪽 오른쪽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지를 줬어요. 그러면서 결정하고 고민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어떤 마음 생기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길로 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땡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의 사연 그리고 멘토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겠어요? 네, 백가림 자매님. 네, 저는 그 말씀 들으니까요. 저는 제가 고민인 게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많은 게 어떤 친구들은 좋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제 그때그때마다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 정도 나이 되면 이때는 취업을 준비해야지, 이때 되면 이걸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약간 기준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거를 이때는 이거를 준비를 했다가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하고 지금 이게 안 맞는 것 같네 하다가 또 이제 그만하고 다른 걸 또 한번 찾아보고 이것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20대 후반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이제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 철이 들으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이제 사실 눈치가 보이는 때가 됐고 그래서 직업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하고 지금의 또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김경민 대표님께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굉장히 공감이 네. 많고 제가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자녀의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부모님들이 과거에 가지신 어떤 패러다임으로 너무나 많이 조언하려고 하실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어떤 방향성으로 가기보다는 부모에게 투영된 그런 모습으로 가다가 결국은 30대, 40대가 되어서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물론 그것도 합력하에 선을 이루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힘든 경험을 보내는 거죠. 저도 이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턴트를 많이 채용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지나서 퇴사하는 비율이 한 20에서 30%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굉장히 박수 치면서 떠나보내는 케이스가 있고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는데 박수 치면서 떠나보내는 케이스는요. 1년 동안 자신이 현장에서 뛰면서 내가 정말 이걸 잘하는구나 발견을 해서 이렇게 창업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1년차 직원이 떠난다. 이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아프지만 창업하도록 도와주고 개업식 할 때 박수도 쳐주고 그 회사도 이렇게 컨설팅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며칠 전에도 이제 퇴사 미팅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친구인데 쉬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잡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은 쉬고 싶어요.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한 100개를 적었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뭐야 물어봤더니 뭐 어디 시골 갔다 오기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에요. 물론 필요하고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겠습니까만은 처음에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내 시선과 내 관점으로 기도하면서 보지를 않고 주변의 시선이 투영되어서 약간 밀리듯이 직장을 선택하면 상당 부분 초기에 좀 어려움이 겪게 되고요. 최근에 어떤 통계 조사에 의하면 한 사람의 행복도와 관련돼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맨 처음 직장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대기업을 들어가라 큰 회사를 들어가라 그게 아니라 내가 고민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맨 처음 직업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는요.
사람들이 이제 직업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직장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경험하려고 하는 거,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좀 말이 안 맞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전 세계 부자 1등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을 때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른 결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 바른 결정은 어떻게 해서 갖게 됐습니까? 실패한 결정을 통해서 갖게 됐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존경받는 사람도 자기의 실행과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바름을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맨 처음에는 내가 이 직장에 30년 있겠다 이렇게 하면 결정이 어렵습니다. 내가 한 1년 정도는 사회를 경험하겠다. 이 직장 세계, 일터 세계를 경험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하면서 조금 내 확장성을 가져가 보면서 일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한 3년 정도는 내가 내 일의 전문성을 배우겠다. 그리고 그 다음이 리더십, 관리 능력, 경영 능력 뭐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그걸 모두 다 충족시켜주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내가 사회생활 한번 경험해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인 것보다는 비정규직이 많을 거고요. 대기업보다는 중견 기업이나 중소기업 혹은 요즘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이 맨 처음에 우리가 선택해서 내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사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1년을 보내고 또 한 3년은 또한 나의 또한 또 어떤 분야 내가 또 무엇을 또 좋아하는 것인가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근데 이것은 나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만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손해거든요. 1년 지나고 또 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굉장히 좋지만 내가 1년을 있든 한 달 있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취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두가 다 건강해져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는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충성이에요. 충성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좀 언급을 하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느 입장에서 봐도 최선을 다 1년을 하고 가더라도 최선을 다했었을 때 거기서 또 관계를 맺고 또 뭔가 도움도 받고 그러는 것이지 내 것만을 찾아서 가기 시작하면은요 이젠 복을 못 받아요. 네, 우리 송민아 자매를 비롯해서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해 작은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톡톡포유에서는 SNS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이메일이 24시간 열려 있고요.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는 선물도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네, 아멘. 그 은혜가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위로 찬양은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네, 다들 그러셨겠지만 첫 회부터 저는 박지원 씨 찬양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위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네, 박지원 씨의 찬양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